경영 대가들의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책추남의 CEO 드러커. 오늘은 MIT의 피터 생게 교수님이시죠. 제5의 경영 책 함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권으로 읽는 경영 명저 50선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함께 나눌 거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게에 대한 해멀의 촌평. 마이클 포터와 마찬가지로 피터 생게도 종합화에 매우 능한 학자다. 그는 크리스 아기리스와 에드가 쉐인처럼 피상적인 설명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문제의 깊숙한 구조를 파고든다. 아기리스 교수가 학습 조직을 경영관리 분야의 논제로 제기했다면 피터 생게는 학습 조직을 시스템 사고와 결합시켜 그에 걸맞는 용어와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영관리자들이 학습 조직 이론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피터는 그저 이론가로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주도하는 MIT 조직학습센터는 수천 회에 걸친 기업 내 학습 실험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5경영은 지난 25년 동안에 출간된 대여섯 권의 탁월한 비즈니스 관련 명저에 포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게리 해멀이 평가를 해놓은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자, 피터 생게 소개. 1947년생인 피터 생게는 MIT 조직 학습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학사 학위를 받은 뒤 MIT 대학에서 사회 시스템 모델링을 전공해 PhD를 받았다. 생게는 기업을 위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 복잡하면서도 급변을 거듭하는 외부 세계에 대응하여 어떤 형태로 적응력을 키워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제5경영을 통해 경영 관리자들이 자체 조직상의 문제의 구조와 원동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도구와 개념적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 피터 생게의 제5경영은 사실 알려진 지가 꽤 됐는데 아직 한국에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요새는 이 피터 생게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한 게 이제 오토 샤머 교수의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라고 한국에서 돼 있는데 U Theory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5 경영이 현재는 이렇게까지 발전돼 있는 형태로 계속 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함께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생게의 제5 경영은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생게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상호 연관성이 더욱 깊어지고 기업 활동 또한 날이 갈수록 더 역동적이고 복잡해짐에 따라 일이나 업무 동안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이 한층 많아짐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조직 전체를 위해 오로지 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더 이상 포드나 슬로운, 왓슨과 같은 한 인물에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최고 책임자로부터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일이나 또는 모든 사람이 탁월한 전략가의 명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조직보다 앞서 나가려면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모두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생게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회사의 운영 또는 경영 방식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공통적인 시각을 갖추며 또 회사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도록 조장하고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관리자는 학습 조직 안에서 통제, 감독자의 역할이 아니라 연구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게의 제5경영은 베스트셀러가 된 데다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책은 피상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 부설조직 학습센터의 생게 소장과 그의 연구팀은 이 주제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왔다. 생게는 연구팀이 공동 집필한 저서인 제5 경영에서 이제 그게 필드북이네요. 실제로 그걸 적용한 필드북까지 나와 있네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연구진 중 상당수는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학습 조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조직이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연구 노력 끝에 이제 얼마간의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생게는 제5 경영에서 학습 조직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시스템 사고, Systems Thinking. 생게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원형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경영관리자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 원형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즉 특정한 형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끈질기게 존속하는 형태나 또는 어떤 시스템이 성장이나 발전의 본원적 제약 요인을 지니고 있는 형태 등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계는 세상 일이란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경영관리 이론이나 인식이 이른바 복잡성 이론에 많은 관심을 쏟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에 따라 이 이론을 다룬 책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본적인 은유의 수준을 넘어선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랄프 스테이시의 Complexity and Creativity in Organizations가 생계의 논리를 진전시킨 몇 안 되는 저서 중 하나이다. 스테이시는 창의력이란 혼란스럽게 마련인데, 만약 그런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뭉친다면 그 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에 원료구실을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게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서 진짜 원래 이제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참 문화권을 넘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 개인적 숙련, Personal Mastery. 여기서 생계는 경영관리 활동과 연관된 숙달된 솜씨와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점진적 심화를 추구하는 것과 또 창의적 시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성숙도 아울러 의미하고 있다. 이 같은 수련은 두 가지 기본적인 활동과 연관된다. 즉 현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깨우쳐 나가는 것과 또 비전과 현실 간의 괴리로 창의적 긴장을 유발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생계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가장 소박한 의미로 본다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부단히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곧 학습 조직인 것이다. 학습이란 말에 담긴 전통적인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 즉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뤄내는 것이다. 세 번째, 정신적 모델, mental models. 이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생계는 경영관리자에게 조직의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사고 패턴의 위력과 또 이런 패턴의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의 중요성에 주목하도록 일깨운다. 네 번째, 공동의 시각, Building Shared Vision. 생계는 이와 관련해 공동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동의 시각은 개인의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과제가 팀 멤버, 그 누구로부터도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 비로소 공동의 시각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 번째, 팀 학습, 팀 러닝. 팀 학습의 수련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즉 대화와 토론이다. 전자가 탐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후자는 필요한 결정에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의 영역을 좁혀나가는 반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효과는 앞서 이 양자가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에만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팀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하면서 그 사이로 의식적으로 파고드는 요령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습 조직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1번 시스템 사고, 2번 개인적 숙련, 마스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세 번째 정신적 모델, 네 번째 공동의 시야, 관점, 다섯 번째 팀 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관행은 좀처럼 깨뜨리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생계는 후에 이런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내 주장과 이론에 찬동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신은 학습 조직 모델을 활용해 이른바 직책 제한 방안을 채택하겠노라고 했다. 그의 말은 자신이 내 이론을 쫓지 않고
회사 방침에 충실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남보다 빠르게 승진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연금 액수가 많아지고 보유 주식이 조금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을 학습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경영관리자들은 지금까지 행사하던 권한과 통제권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관리자들은 학습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또 그들에게 실험 과정을 거쳐 실패를 맛보게끔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좋아하는 문화 풍토 속에서는 상당한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고는 단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저도 이제 총괄 부사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태도나 의식 수준이 그것이 가능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국 문화 속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미국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 문화에서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몇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정말 되려면 최고 의사 결정자의 의식 레벨, 그리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뚝심,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진 사람, 교육자, 그와 동시에 이것을 따라 함께 흡수할 수 있는 팔로워들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가능하구나를 이제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요새는 그래도 코칭으로 많이 이런 것들, 문화들이 그래도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정말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생계의 학습 조직 개념은 상당한 믿음과 열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열의와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생계는 요즘은 어느 조직에서나 헌신적인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열성으로 표현되는 행위의 90%는 수능에 불과하다.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열정을 끌어내기가 어렵죠. 소니 같은 경우도 그것이 진정한 열정을, 이것을 집단에 불타오르는 현상, 집단 몰입 현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소니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그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있는데요. 영국 애쉬리지 경영대학의 필 후지슨 교수는 학습 조직화의 완만성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학습 조직이 무슨 산물인 양 비치지만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 프로세스는 모든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엄밀하다 하더라도 학문적인 정의란 곧바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기업을 위시한 일반 조직의 관리자는 학습을 촉진시켜 그런 학습 활동이 조직 문화의 주요 부분으로 서서히 등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학습 조직의 장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은 극적인 전환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수많은 이론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경영학 서적들을 읽었는데,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더군다나 또 경영학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실전 지식들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에 나중에 많이 이제 이거 지나보고, 이거는 정말 스트리트 knowledge, 북 knowledge가 다르구나. 정말 양쪽을 겸비하도록 경영자들을 훈련시켜야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5경영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되었다. 학습 조직화를 실제로 단행한 경우는 좀 드물긴 해도 그 개념과 이론 자체는 자주 관리적 발전 문제와 활용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조직의 보수와 급여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한 권으로 읽는 경영면접 50선에서 이제 피터 생게 교수의 제5의 경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이 절판된 책이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눠보았고요. 함께 피터 생게 교수의 더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통합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가 있고,
현재 지금 가장 잘 보급되고 있는 책은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피터 sen게 교수의 책이 있으니까 함께 통합적으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경영 대가들의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함께 나눠본 책추남의 CEO 드러커, 피터 sen게 교수의 제5의 경영 절판되었지만 요새는 또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으로 함께 또 더 참조해 보실 수 있는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